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네, 인구수 세대수. 인구 소멸의 시대 부동산 사야 하느냐. 네. 아니 인구 소멸 시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방 소멸.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소멸하는 줄어드는 것들도 있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뭐 부동산 이제 하락론이 더 잘 나오기 쉬운 것 같아요. 인구 네. 아무래도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그 인구수만으로도 따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네. 서울이 1000만이 깨진 지가 꽤 됐거든요. 네. 네, 1000만이 깨진 지가 맞네. 2010년도가 1000만이에요. 저도 그 뉴스 봤었어요. 네. 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인구수가 76만 명인가? 줄었어요. 줄었어요. 네, 서울 같은 경우. 네네. 근데 그러면은 10년 전 대비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인구수가 줄었으니까 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인구수가 만약에 좀 중요한 팩터라고 하면 네. 또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기간에 인구수가 줄어든 것 대비해서 세대수가 늘었습니다. 아하. 20만이. 네. 그러면은 인구는 줄었으나 네. 세대가 늘었다. 그렇죠. 세대가 늘면서 어떻게 네. 보면은 좀 가격이 오른 면도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한 팩터라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더라도 세대수가 늘고 뭐 다른 것들이 받쳐주면 네. 뭐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는다. 라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인구수 세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인구수는 도시의 규모를 결정해요. 그렇죠? 인구수 그죠. 몇만 그죠, 이렇게 그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도시의 규모는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네.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좀 높을 가능성이 네, 높겠죠. 네, 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방을 예로 봤을 때 광역시가 있고 이건 제가 그냥 나누는 기준이거든요. 네. 광역시라는 게 있고 중도시라는 게 있고 소도시라는 게 있다고 제가 그냥 나눴어요. 그래서 광역시는 말 그대로 광역시고요. 중도시는 인구수가 50만 이상 되는 곳들. 그리고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한 20만 정도 이상 네. 되는 곳들. 이렇게 봤을 때 이 각각의 도시들의 이제 대표하는 아파트, 뭐 대장 아파트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네. 뭐 이런 아파트들의 이제 8사 전용 면적 8사. 네. 우리로 보면 뭐 32평, 33평, 네, 34평 네. 정도 되는 아파트들의 국평이라 그러죠. 국평이라고 하죠. 네. 네, 가격을 보면 광역시 같은 경우에 한 10억에서 17억 정도 합니다. 요게 지금 뭐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 한 16억, 17억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울산 같은 경우에 한 네. 11억에서 12억, 광주가 한 10억에서 한 11억 네. 요 정도 수준을 하거든요. 네. 요 정도 수준을 하는데 중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네.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시점의 지금 가격. 시점. 지금 네. 시점의 가격이 이렇다라는 그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중도시 같은 경우에 가격이 어떻게 되냐? 요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7억에서 10억 정도. 네. 비싼 데가 천안 같은 경우 한 9.5억 정도 하고 있고요. 뭐 좀 싼 데는 포항 같은 데가 한 6.5억 정도 네. 하고 있거든요. 요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5억에서 8억 네. 정도예요. 비싼 데가 뭐 속초라든지 아니면 뭐 순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주라든지 네, 뭐 네.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결정이 될 수가 있구나. 네, 도시 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동산 가격도 비싸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이거에서 예외가 되는 데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왜냐면 수도권은 뭐 수원의 인구수가 100만을 넘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중요한 게 이 네. 수도권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죠. 지하철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네. 철도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가 거대한 도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수도권은 뭐 인구가 100만이라서 더 비싸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천이 네. 인구수가 7만이에요. 네, 근데 구평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5에서 한 그죠, 20억 그죠,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예외지만 지방은 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음. 다음으로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을 한번 볼게요. 비교해보자. 네, 비교를 해보자. 네. 라고 했을 때 인구수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죠. 인구수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수도권이 반이네요. 2,650만 명. 네. 그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가 다 합치면 2,530만 명. 반이 넘어요. 네. 네, 반이 넘어요. 이게 넘은 지가 2020년도인가? 그랬어요. 네, 지방보다 서울의 수도권에 인구수가 네. 많아진 게 2020년도인데 여기서부터 사실 이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가 나오는 거죠. 네.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수의 절반 이상이 국토 면적 10분의 1에 모여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곳들보다는 지방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고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중에서도 이 주택들 중에서도 아파트는 50%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희소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포인트를 잡으면 이런 거예요. 상황이 같다면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해야 돼요. 뭐 지역이 상관없다는 가정을 봤을 때는 네. 그죠? 수도권을 사야 되냐? 지방을 사야 되냐?
수도권이 낫네요.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그죠? 같은 상황이면. 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같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격이 안 같죠. 가격이 안 같아요. 근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가격이 같아지는 네, 일이. 가격이 같아지는 일이 네. 일어나요. 네. 가끔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네. 뭐냐면 요 빨간색이 대구에 있는 버머에스케이프라는 아파트고 네. 파란색이 부산에 있는 더샵 센텀파크라는 네.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 검정색이 레미안 공덕 3차 마포에 네.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이 옛날에는 한 8억 정도 그리고 여긴 4억 정도 하던 것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13, 14, 15년 정도에 얘네가 이제 약간 위협을 합니다. 까불어요.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같아졌다. 그럼 버머 SK뷰가 그렇죠. 아무리 그렇죠. 그래도 네.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네. 가격대가 인구가 그렇죠. 수요가 인구수가 다른데. 그런데, 수요가 다른데 그래도 마포인데 그죠? 그러면 요때는 여러분들이 요런 타이밍이 가서 가격이 조건이 같아졌잖아요. 내가 그러면 대구 거를 갖고 있었다면 팔고 그렇죠. 갈아탈만 하다는 거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어디 선택해야 되냐? 그러면은 일단 조건이 같다면은 수도권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럼 광역시가 어디가 있고 중급도시가 어디가 있고 소도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정리를 해왔어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블로그에 가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또 블로그 장사를. 블로그 장사를 해야죠. 네. 블로그에 보시면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요? 잘 보이네요. 이렇게 잘 보이죠. 예. 그럼 광역시는 어디가 있냐? 네. 일단 인천. 그죠? 인천 300만. 여기 네. 뺍니다. 왜 수도권이니까. 네. 지방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부산이 350만. 약간 이 끝에 자리는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외우기 좋게 한 거라. 네. 부산이 350만, 대구가 250만, 그리고 대전이 150만, 광주가 150만, 울산이 110만 정도죠. 이렇게 5개 정도가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만. 중급 도시가 어디가 있냐? 천안이 한 63만, 청주가 84만, 전주가 65만, 김해가 54만, 포항이 51만, 창원이 100만 네. 정도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네요. 창원의 광역시급이네요. 창원의 대표 아파트랑 울산의 대표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해요. 마창진 연합. 마창진 연합에 있는 아파트의 대표 아파트가 거의 한 11억대에서 한 12억대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소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 있냐면 위에서부터 보면 춘천, 속초, 원주, 강릉, 충주, 아산, 당진, 서산, 익산, 군산, 구미, 경산, 경주, 양산, 진주, 광양, 순천, 거제, 여수, 목포 요 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도시가 많지 않네요. 그죠?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다 합치면 광역시 5개, 중급 도시 7개, 네. 이 밑에가 23개예요. 네. 다 합치면 35개거든요. 네. 요 정도를 여러분이 그냥 알면 대한민국 부동산을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우리나라가 되게 작네요. 작아요. 얼마 안 됩니다. 요 정도가 나뉜다. 네. 이 밑에 이제 군급이나 완전 소도시급에서는 사실상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하기도 쉽지 않고 여기서 요걸 이게 실거주 관점으로 넘어가서 실거주 관점이 아니라 내 집 한 채를 산다는 관점에서 넘어가서 봤을 때는 요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 이외에 만약에 도시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지금 내가 뭐 여기서 사는 이유 자체가 직장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뭐 임대로 살고 주변에 있는 큰 도시에 매수를 하는 게 자산의 증식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이거보다 밑에 급지에 그렇죠. 인구수가 더 적은데 살고 있다면 난 그냥 여기는 내가 실거주라고 해도 그렇죠. 돈 주고 돈 주고 그렇죠. 사기보다는 전세 살고 그렇죠. 월세 살고 다른데 이거 20만 이상 되는 도시에다가 그렇죠.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또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대기업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있다고 해서 연봉이 더 약하고 현대자동차 본사에 있다고 해서 연봉이 더 세진 않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땐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이 달라져요. 본사에 있는 친구는 서울에다 사가지고 그렇죠. 집을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죠. 서울에 사고 나는 울산에 둘 다 집을 산 건 똑같은데 자산의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집 사고 돈이 남으니까 여기는 차 사기 시작하고 그렇죠. 울산 다 차 사.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일괄되게 말한 것 같은데 많이들 사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니까.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사는 도시 때문에 이런 게 차이가 난다면은 그것도 공평하진 않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같은 조건이라면 여러분 지방보다는 당연히 수도권이고요. 그죠? 중도시보다는 당연히 광역시고요. 그리고 소도시보다는 중도시로 어떻게 보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가격이 같다면. 그렇죠. 가격이 같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수도권. 조건이라면. 이거 수도권 내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렇죠. 이왕이면 다홍치마. 같은 값이면은 내가 좋은데. 뭐 잠원 뭐 이런 데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매수하기 쉬운 거는 접근하기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하락장이나 상승하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가 접근하기가 쉽지. 상승이 진행되면 이게 차이가 뭐 3억 이렇게 나던 게 나중에 막 10억씩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옮겨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락장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온다면 그 타이밍에 잘 노리셔야 된다. 네. 하락장이 옮겨 타기 더 좋아요. 훨씬 좋죠. 상승장에는 못 옮겨 탑니다. 예를 들어서 55 내가 두 채 갖고 있는데 지방에 두 채 50, 50인데 서울이 100이에요. 그럼 원래 두 개 팔아가지고 서울 100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두 개 팔면은 뭐 한 60 이렇게 남으니까. 그렇죠. 6, 70 이렇게 남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더 그랬죠. 근데 쭉 하락하게 되면 예를 들어 다 방토막이 났어. 그래서 25, 25, 50이 되면 25, 25 팔아가지고 50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가 기회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또 하락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갭도 줄어드는데 갈아타길 수 있는 어떤 가격의 갭도 줄어드는데 대출 조건도 훨씬 좋아지고요. 맞아. 세금적인 조건도 훨씬 좋아지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훨씬 매수하기에 좋기 때문에. 왜냐면은 옛날에는 서울 강남에도 LTV가 70% 나왔어요. 대출이. 맞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그 자금만 있고 내가 그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15억 이상이 되면은 일단 현금이 없으면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하죠. 네. 그런 장이 오긴 오겠죠? 뭐 오죠. 오죠. 여기서 뭐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서울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게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리고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서울만 사시는 것도 아니고 지방도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이라는 건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결국 자기적인 우상향을 가면서 그 등락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옵니다. 근데 어딘가에는 타 있는 게 좋다. 그렇죠. 어딘가에는 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시작하려면 예를 들어서 물물 교환 장터가 있어요. 그 장터에 들어가려면 내가 우리 집에서 나도 뭐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는 상태로 가면 시작을 못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쨌거나 전진을 해 나가려면 나도 집에서 인형이든 뭐든 가지고 와야 돼. 일단 내 거 뭐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면 보여주시면은 같은 조건이라면 지방보다 수도권, 수도권보다 중도시, 중도시보다 광역시, 소도시보다는 중도시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좀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